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이제 AI를 사용해서 뭐 코드를 만들어 본다든가 혹은 교육 자료로 만들어 보는 걸 좀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게임 서버 개발자가 알아야 할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그 주제로 제가 AI를 통해서 글을 만든 것을 있어서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글은 요 기더브에 이 저장소에 있고요. 이 저장소에 여기 보면 좀 나와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글이 있고요. 보면 이 글은 뭐 방금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AI를 통해서 만든 글입니다. 제가 AI와 대화를 하면서 또 뭐 목차를 만들고 그 목차에 있는 내용을 AI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설명을 받고, 그리고 또 일부는 그 중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또 AI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내고 혹은 또 그림으로 그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글을 보시고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혹은 이 내용이 만약에 프로그램상으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혹은 좀 그림으로 좀 표현해서 보면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하겠다 싶은 부분은 AI한테 요청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뭔가 코드를 만들어 달라 혹은 그림으로 표현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글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은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닙니다. 이미 어, 책으로 나온 것도 많고요. 네트워크 이런 책 혹은 인터넷상에서 뒤져봐도 인터넷에서도 구글링 같은 거 해보시면 관련된 거 비슷한 거 많이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뭐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뭐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 모아보았고 좀뭐 설명을 해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제가 만든 이거를 보시고 여기에서 또 필요한 부분은 AI를 통해서 좀 더 물어봐 가지고 좀 더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을 더 채워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 이론을 학습한다면 뭐 거의 이 부분은 거의 필수죠. OSI 7개층하고 TCP/IP 모델 이거는 뭐 아마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네트워크를 네트워크에 대해서 학습하셨다면 한 번씩은 다 들어봤고 그림도 다 봤을 겁니다. 이런 그림. 7계층, 뭐 TCP/IP 4계층이라고 보이죠. 게임 서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솔직히 게임 서버 개발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이거 좀 잘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요. 보면 요 실선 계층에서 응용 계층 OSI 7계층 했을 때는 사실 이 부분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고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대부분 프로그램상 게임 서버 개발자가 프로그램상으로 구현하고 관리한 부분은 사실 요 세 개 계층 765 계층에 해당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일단 이거는 네트워크 쪽이라서 이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제공해 주는 거죠. 밑에 것도 그렇고 밑에 거는 뭐 하드웨어하고 연결도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OSR 7계층과 TCP/IP 4계층 그리고 이게 실제 게임 서버 그러니까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코딩을 통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계층에서 보통 TCP, U2P를 선택하겠죠. 뭐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라서 아마 이해하는데 힘드시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뭐 그냥 순수하게 그냥 네트워크 이론만 다루면 사실 이렇게만 설명되어 있고 이게 진짜 실제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혹은 게임 서버하고 어떻게 관계되어 있냐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그림과 간단한 글을 통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여기 각 계층별로 그 계층이 뭘 뜻하는지를 좀 이렇게 또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뭐 저 말고 다른 책 같은 것도 이렇게 요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이런 걸 보지 못하셨다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실 그렇게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머리를 암기하려면 암기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암기까지 해도 조금 핵심적인 부분은 암기까지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송 계층이 있는 거고 세팅 계층 사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죠. 보면 표현 계층도 있고 응용 계층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게임 서버로 봤을 때는 게임 서버 컨텐츠 로직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 캡슐화 계층 우리가 상위 단계에서 하위 단계까지 내려올 때 어떤 캡슐화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표도 있지만 사실 요 그림이 좀 더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응용 계층에서 어떤 말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상으로 샌드에서 패킷을 보낸다 할 때 그 데이터가
원래는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이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보는 데이터인데 그게 각 계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런 헤더를 붙이죠.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런 거 붙여서 물리 저게 네트워크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럼 받은 쪽은 다시 이 헤더를 분리해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보내는 쪽은 이렇게 내려오고, 예. 받은 쪽은 반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이 부분 또 설명 좀 더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 서버 개발자,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는 요 세 개의 층이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예. 실제 게임 통신은 뭐 이렇게 되겠죠, 보통. 클라이언트 서버, TCP 연결 요청하고, 수락하고, 로그인하고, 뭐 토큰 같은 거 받고, 그럼 요 부분이 이제 게임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게임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실제 게임 서버 통신은 이런 형태로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에 계속 했던 이야기로 그래서 좀 연결된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AI 통해서 제가 답변 받아서 좀 정리한 거라서 제가 뭐 전문 편집자는 아니라서 글이 조금 이게 정돈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NCP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더 되게 짧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맥 주소 체계 네트워크 장비 식별 방식과 기본 원리,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예, 계속 이야기지만 이해하는데 이거를 넘겨주고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해줘 이렇게 요청하시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게임 서비스가 핵심 지침, 예, 이런 거 저희가 게임 서비스 개발할 때 사실은 뭐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만들면 다 그럴 거라고 동일한데, 대여폭과 처리랑 이런 것도 먼저 고민해야 되겠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지 달라지니까. 특히 지연 시간, 특히 액션성 높은 우리가 게임 만들 때는 이 지연 시간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뭐 지토와 관계도 있지만 이 지연 시간에 따라서 게임 서버 아키텍처가 바뀌고 게임 서버 구현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패킷 손실가 원인과 대응 방안. 근데 뭐 TCP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거의 고민을 거의 안 하셔도 되죠. 웬만하면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UDP도 사실 요즘은 네트워크 환경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패킷 손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예, 거의 몇 프로 10% 안팎으로밖에 안 돼요. 손실이 10%도 아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UDP 패킷 손실이 아마 5%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UDP도 그렇게 뭐 손실이 높은 건 아니죠. 근데 아닌데 저희 입장에서는 0.1%라도 있으면 일단 그걸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 0.1% 때문에 어떤 게임 서비스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패킷 손실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되겠죠. 뭐 그리고 유무선에 따라서 차이도 좀 발생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특히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를 할 때 많이 고민해야 되죠. 이게 이제 글로벌 서비스 해가지고 서버를 어떤 지역에 하나를만 두고 할 것인지 아니면 각 지역별, 막 지역별이라는 거는 뭐 한국, 뭐 중국, 뭐 유럽, 북미, 남미 이렇게 나누는 걸 이제 지역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예.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예. 네트워크 병목 같은 게 뭐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네트워크 병목에 의해서 어떤 뭐 게임 서버에서 어떤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그걸 어떻게 찾는지도 좀 알아내면 좋겠죠. 이건 뭐 이제 TCP 공부하시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연결 관리, 3웨이, 핸드세이커. 그래서 이거는 뭐 워낙 다른 다양한 곳에서 설명하는 걸 많이 찾을 수 있고, 요걸 또 나름 설명 잘 돼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그림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네. 어떻게 요런 거 좀 잘 보시면 좋은 것 중 하나가, 뭐 뒤에 제가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우리가 UDP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UDP가 요즘은 사실 패킷 손실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발생하긴 한다고 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UDP를 사용해서 뭐 게임 서버 만들 때 실내성이 있는 UDP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보면 즉 그 말은 UDP에다가 TCP의 성질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붙이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만들 때 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TCP,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OS에서 해주는 이 TCP의 이 기능을 우리가 신뢰성 있는 UDP를 만들 때는 UDP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넣어야 되거든요. 신뢰성 있는 부분은. 그 신뢰성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보면 특히 소켓에 보면 우리가 소켓 통신할 때 우리 옵션에 리슨 소켓 백로그라는 걸 주고 있거든요. 백로그. 이 백로그가 또 뭔지도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백로그 이런 걸 만약에 10을 줘야 될지 200을 줘야 될지 2000을 줘야 될지 이 숫자를 대체 뭐 어떤 경우에 어떻게 줘야 될지를 좀 고민할 수 있겠죠. 그 고민을 하려면 그리고 고민을 해서 답을 얻으려면 이 백록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백록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같이 해가지고 예.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성능 게임 플레이기나 보안 착지도 좀 제가 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 잘 또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TCP 또 빠지지 않는 게 연결 정도죠. 예, 연결을 종류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연결 종류가 어떻게 TCP에서 이루어지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요거 이제 이 연결 종류와 가장 크게 관계된 게 지금 타임 웨이트라는 겁니다. 타임 웨이트. 타임 웨이트라는 것도 아마 구글 검색 쳐보시면 잘 나오시고 사실 구글 검색 하지 마시고 AI한테 타임 웨이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 좀 더 자세한 여기 지금 타임 웨이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받고 싶을 때 타임 웨이트가 어떤 것이 물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타임 웨이트가 발생시키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해소시킬 수 있는지도 좀 물어보시면 좋겠죠. 근데 뭐 이게라도 기본적인 건 핵심적인 부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임 웨이트가 무엇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타임 웨이트 있는 것도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앞에 조금 연결될 수 있는데 TCP 실렉스 메커니즘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런 부분은 자세히 좀 잘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거는 계속 거듭 이야기하지만 AI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머릿속에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암기도 필요하거든요.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걸 너무 넓어서 절대 다 모든 걸 암기할 수는 없죠.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거는. 그렇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외워놔야지 외우고 있어야지 다른 학습 이론 학습을 할 때 편리합니다. 보면. 예. 그래서 TCP 헤드는 이제 OS의 그 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킷 손실 재전송 메커니즘도 또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흐름 제어, 수신 윈도우 기반 전송. 그러니까 흐름 제어, 수신 윈도우라는 것도 TCP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보면 이게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패킷 주고받는 게 좀 많이 달라지죠. 보면 이 수신 윈도우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수신 그래서 요즘도 알고 이미 뭐 10년 이전부터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보면 이 TCP를 채택하기 위해서 수신 윈도우와 관련된 옵션, 채택과 옵션 그런 기능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기능들을 이해하실 때 이 수신 윈도우랑 아마 단어가 나올 건데 흐름 제어라는 단어도 나올 거고 이걸 이해하시면 그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이게 무슨 기능인지 어떤 채택한지 이해하기 쉽겠죠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보시고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흐름 제어 설명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실제 코드로 구현했을 때 뭐 이렇게 된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송수신 부퍼 이제 흐름 제어 관련해서 송수신 부퍼를 우리가 조절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전 20년 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우리가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송수신 버퍼를 때로는 조절해야 될 거야.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위에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미 꽤 오래전부터 제 기억에 아마 윈도우 7부터 그 당시에 나오는 OS들은 이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통수신 버퍼를 자동으로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통수신 버퍼를 지가 알아서 크게 만들든가 혹은 때로는 더 작게 만든다든가 그걸 자동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송수신 버퍼는 우리가 직접 손을 안 대지는 게 좋습니다. 손을 안 대야지 OS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걸 잘 조절해 주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송수신 버퍼 크기를 설정해 버리면 일단은 OS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송수신 버퍼 설정을 제대로 잘했으면 정말 좋게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잘 안 돼 실수도 잘 못하면
그 통수신법 설정을 그 크기 값을 가장 최적화된 값을 설정하지 못했을 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뭐 불필요한 메모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든가, 혹은 너무 또 작게 줘가지고 뭐 메모리적으로는 이득이 있겠지만 네트워크 통신이 좀 느려진다든가.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뭐 일단 요즘은 저는 어떤 통수신법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손대지 말고 그냥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알아서 관리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꼭 손대야 되는 거는 실제 대규모 네트워크 테스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때 OS가 이걸 빠르게 자동화를 못 해주는 것 같으면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적절한 크기를 알아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 디폴트는 그냥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알아서 하게 놓아두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혼잡지어와 같은 이야기. 사실 이런 것도 되게 너무 짧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가지고 또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우리가 네트워크 이론 또 중요한 게 4개의 알고리즘. 예. 이건 우리가 게임성 만든다면 이 알고리즘은 엄청 중요합니다. 게임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임에 따라서는 내가 알고리즘하고 전혀 무관계로 동작하는 서버도 있을 거고, 어떤 게임 서버는 내가 알고리즘을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리즘은 어떤 것인지를 꼭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도 잘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보면. 예. 예. 그래서 특히 사실 대체적으로 내길 알고리즘은 꼭 써야 되는 경우가, 내가 상대방한테 패킷을 보내는데 상대방한테 응답을 받기 전에 또 보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내길 알고리즘 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응답과 상관없이 내가 계속 보내는 패킷을 보내는 그런 스타일의 게임에서는 내길 알고리즘이 많이 켜 있으면, 보통 디폴트로 켜 있습니다 보면, 켜 있으면 내가 보내는 게 난 계속 보내는데 이 OS에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특정 시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특정 시간 혹은 상대방이 응답 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내가 알고 있으면 디폴트로는 켜져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게임이 어떤 게임에 따라서 이거 그냥 켜놓으셔도 되고, 반대로 또 상황이 되면 꺼놓으셔야 되기도 합니다 보면. 예. 근데 요즘은 이제 네트워크 상태가 대부분 상황이 되게 좋아서 요즘은 대체적으로 내가 알고 지금 끄는 게 좀 또 그냥 좋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고랭이나 언어는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리즘이 끄져 있습니다 보면. 이거는 이제 최신 근래, 사실 근래하기도 그 10년이 넘었지만 가장 최신의 요즘의 네트워크 환경을 잘 감안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게임 서버 특히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할 때 또 중요한 게 이게 MSS, MTU. 특히 저희는 이제 MTU만 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잘 알으셔야 합니다. 이게 MSS와 MTU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게임 서버 개발할 때 이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또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MTU는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한 번에 상대방 다른 리모트 컴퓨터에 보낼 수 있는 패킷의 최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크기를 우리가 넘어서서 보내면 TCP가 자동으로 잘라서 보내겠죠. 그걸 잘라서. 예, 그래서 잘라서 보내는데 그거에 따라서 때로는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여기 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예. 설명드는데 이거 조금 이해 안 되시면 좀 더 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이건 코드상으로 이제 우리가 MTU 크기를 알아내 가지고 뭐 설정, 뭐 크기를 알아내고 뭐 설정하는 거 이건 대체적으로 근데 사실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MT는 한 1400, 1500. 근데 MSS하고 다 포함해서 보통 1K를 잡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이런 중요성.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이제 AI한테 이거 관련해서 좀 그림으로 표현해 달라니까 HTML 코드를 만들어 주는데 이거 마크다운에 넣을 수 없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파일로 뺐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거 누르셔가지고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한번. 예,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웹 브라우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HTML 코드라서 지금 이렇게 놓고 있거든요 보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MTU와 MSS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패킷 보낼 때 보내는지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MTU 크기를 따라서 우리가 변할 때 어떻게 이걸 사용하는지 여기서 보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크기를 보낼 때 그 크기가 이 크기보다 크면 지가 알아서 그냥 잘라서 보내는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UDP도 또 잘 알아야 되겠죠. 앞에 TCP, UDP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만든다면 뭐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겠죠. UDP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TCP하고 UDP의 큰 차이점 하나가 이 TCP는 스트림이고 데이터를 보낼 때 UDP는 데이터그램이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TCP 스트림은 흐름이죠, 흐름. 그래서 TCP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패킷을 보낼 때 그 패킷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성을 알 수가 없어요, 분명. 그래서 우리는 TCP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헤드라는 정보를 붙여가지고 이 보내는 데이터 크기를 정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받는 입장에서 만약에 상대방의 세 번의 샌드를 했을 때 우리 받는 입장에서는 한 번에 그 세 개를 다 받아낼 수 있거든요, 분명. 근데 그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분명.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TCP로 어떤 네트워크 프로그램 만들 때 헤드라는 걸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서 헤드라는 걸 꼭 붙여서 쓰고요. 예, 그걸 하는 이유가 이 TCP가 스트리밍이기 때문입니다. 요 그림과 요 설명 잘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반대로 UDP는 데이터그램이기 때문에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는 데이터 그 각각의 데이터마다 개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UDP는 뭐 상대방이 빠르게 세 번을 보내는데 받는 쪽에서는 그 세 번을 다 받아내려면 세 번 다 호출해야 됩니다. 반대로 TCP는 한 번만 호출해서 상대방이 보낸 세 개의 메시지를 한 번에 다 리시브 다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근데 UDP는 안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그램이라는 것도 잘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 이런 거 설명 잘 보시면 좋고 이건 간단하게 UDP에서 소개 기법 사용 방법인데 이거는 뭐 여기서는 이론 위주니까 코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코드 좀 알고 싶으면 또 AI한테 이 코드를 AI한테 넘겨주고 입력으로 놓고 뭐 설명해달라 혹은 그림으로 좀 그려서 표현해주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게임에서 UDP 사용할 때는 이건 뭐 사실 일반 애플리케이션하고 비슷합니다. 패킷 손실 처리 아까도 했지만 아주 적은 확률로 봐 요즘 먼저 발생하지만 그래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되고 순서도 다르게 올 수도 있거든요 분명. 그래서 순서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이 부분은 TCP는 원래 이게 TCP가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UDP를 사용하는데 신뢰성 있는 UDP를 만든다면 이 부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아까 앞에 TCP 이론을 보시면 됩니다. TCP 이론에서 이걸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보면 우리도 그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면 UDP에 신뢰성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UDP를 만들고 싶으면 꼭 TCP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UDP를 사용하지만 TCP에 있는 그 신뢰성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직접 구현하시면 되겠죠, 보면. 이거는 이게 신뢰성 있는 UDP에 대해서 좀 간단한 코드로 이렇게 좀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손실 처리할 때 때문에 보내는 쪽이 상대방이 받았다는 연락 안 주면 또 다시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받는 쪽도 이게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패킷을 받자마자 그걸 처리하고 없애는 게 아니고 그 미리 저장한 히스토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손실이나 패킷 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코드로 좀 구현되고 있는데 지금 코드 간단한 게 좀 이게 빠진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은 또 이 코드를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 달라, 상세하게 만들어 달라. 또 좀 더 완성된 코드로 또 바라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TCP, UDP 이거는 뭐 필수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기 쉽죠. 사실 TCP, UDP는 차이도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외우기도 쉽습니다. 예. 또 이런 코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C++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코드를 AI 통해서 뭐 C샵이나 파이썬이나 자바나 그런 걸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그럼 그걸로 바꿔주거든요, 보면.
또 C++ 를 잘 몰라서 이 코드가 이제 이해하기 힘들었다면 또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좀 고민해야 될 게 TCP를 UDP를 설명할 때 보통 뭐 속도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TCP가 UDP에 비해서 그렇게 늦은 건 아닙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아까 저는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UDP가 TCP보다 좀 빠른 거지 엄청나게 빠르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무리 뭐 어떤 약간 액션성 있는 게임 만든다 할 때 무조건 UDP를 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예. UDP를 꼭 써야 되는지를 잘 보시고 UDP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임을 떠나서 일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만든다 하실 때는 기본은 TCP를 쓴다고 그냥 잡아야 돼요. 기본. TCP로 할 수 있는지 다 알아보시고 TCP로는 도저히 구현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이제 UDP를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뭐 좀 우리가 만드는 게임 서버는 약간 액션성 높으니까 그럼 우리는 무조건 UDP를 써야 되겠네? UDP를 써야 되네? 이런 식으로 UDP를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요거 위에 방금 UDP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UDP는 TCP에 비해서 없는 기능들이 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기능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쉽고 빠르게 잘 할 수 있는 TCP를 언제나 감안하시고요. TCP 사용을 언제나 생각하시고요. TCP가 안 될 때 UDP를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액션 좀 약간이라도 액션성이 있으면 무조건 UDP를 쓰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각 프로토콜을 뭐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설명 잘 되어 있죠?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아마 뭐 사실 면접에서 많이 놓으실 거예요. 예, TCP, UDP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TCP, UDP를 어떤 게임에 사용하면 좋을지 또 이야기해달라 그런 거 물어보시죠. 예, 이런 질문도 꽤 면접에서 많이 나올 만한 질문입니다. 예. 그 하이브리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게임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할 때 UDP 소켓, TCP 소켓 두 개 다 동시에 사용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보낼 때는 TCP를 보내고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는 UDP를 보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액션성 게임 만드는데 이 게임에서 어, 아이템을 사용한다. 아이템을 사용은 엄청 중요한 거죠. 그 아이템을 사용하면 아이템이 사라져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이템을 사용할 때는 TCP를 사용하고 혹은 게임 결과를 주고받을 때는 TCP를 사용하고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게임이 어, 초당 그러니까 이동 피켓을 만약에 한 20번 보낼 거예요. 예, 20번. 초당 그러니까 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동은 UDP를 보내면 되죠. UDP를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특수한 경우는 그러니까 유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계속 내가 초당 20분으로 최대 20분으로 이동 피켓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초당 내가 20분을 피켓 보내는데 그중에 두세 개가 혹시 유실되더라도 그 다음에 나머지 오는 다른 피켓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걸로 그 부분을 채워 넣을 수가 있겠죠, 보면. 그래서 내가 1초당 1에서 20번까지의 이동과 관련된 패킷을 보내고 있는데 6분을 내가 만약에 6분 패킷을 보냈는데 이게 누락됐어요. 근데 내가 그 다음 7분 보낼 거잖아. 7분에 그 이동과 관련된 정보가 있으니까 받는 쪽에서는 6분이 없어도 7분만으로 그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 이런 경우는 UDP를 쓰면 되겠죠, 보면. 음. 그래서 사실 게임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 꽤 쓰고 있습니다, 보면. 예. 특히 액션 게임에 UDP를 쓰는 액션 게임들이 UDP만 쓰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게임과 관련된 부분은 UDP를 써. 게임 컨텐츠 플레이와 관련된 거. 플레이 이외에 어떤 정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주고받은 TCP를 쓰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게 하이브리드로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계속 코드하고 있고, 예, 프로토콜 선택을 의사결정 프로세스 저 정리 좀 깔끔하게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AI와 질문답을 하면서 게임스버 개발자가 알아야 할 네트워크 이런 글을 좀 만들었는데 예. 이 글을 좀 보시고 또 학습을 하시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